돈줄남은 지나칠 정도로 왜 차량에 대해서 집착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남이야 차를 사든 말든 뭔 상관이냐. 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를 안 사게 되면 차를 산 후 5년이 지난 미래의 여러분과 지금 어느 정도의 자산 차이가 나느냐,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1억 4,335만 원이 차이가 난다. 이거 진짜입니까? 왜 1억 4,335만 원이 차이가 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소득에 걸맞는 차를 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정말 돈줄남은 지나칠 정도로 왜 차량에 대해서 집착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거나 차를 갈아탈 계획이 있거나 그리고 또 남친이나 여친의 차 구입 계획이 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절대로 재산이 아닌 이유. 여러분 할부를 다 갚았다 그래가지고 야 이제 드디어 내 차가 됐어, 내 재산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말이죠. 승용차, 승합차에 대한 차량 감가 잔존 가액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또 차량의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잔존 가액표인데요. 자, 5년을 한번 볼까요? 승용차 중에서 국산과 외국산, 자, 뭐 36.8, 34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차를 타고 5년이 지나면 잔존 가액이 35%라고 합니다. 자, 잔존 가액이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은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5년을 타고 나면 65%가 그냥 날아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승용차 중에서 외국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굉장히 좀 좋아하는 외제차가 감가율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외제차가 조금 더 감가가 더 세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말씀을 드리면 돈줄남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죠. 남이야 차를 사든 말든 뭔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한 개인의 경제적 실패는 절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사회의 문제 그리고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작년에 평균 자동차 구입 금액 제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4,831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전기차가 있기 때문에 좀 최근에 좀 증가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찌됐건 평균 차량 구입 가격이 4,831만 원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국산 차 중에 제네시스 GV70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제차를 타기는 좀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좀 나름대로 그래도 간지나는 이런 차를 좀 타고는 싶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GV90, 뭐 80 이렇게 큰 차는 아니니까 이게 좀 작거든요. 사이즈가 70. 요거를 많이 좀 타시는데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 가격이 얼마냐면 4,940만 원, 좀 가장 낮은 모델로 4,9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GV70을 우리가 샀을 때 5년 지나면 얼마나 감가가 되느냐? 무려 63.2%가 감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차량 유지비가 한 달에 얼마 드네 어쩌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5년 동안에 3,122만 원이 그냥 소멸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월 평균으로 얘기하면 한 달에 52만 원을 그냥 길바닥에다가 쫙쫙 그냥 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야 이게 참 심각하구나. 우리가 유지비뿐만 아니라 이 정도 차를 그냥 산다 그러면 그냥 5년을 기준으로 한 달에 그냥 52만 원씩 계속 또 돈을 허공에 날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게 다냐? 그럼 차 살 때 그냥 4,940만 원만 주면 되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있죠? 세금이 있는데요. 이 차를 사게 되면 이게 아파트도 아닌데 취득세를 냅니다.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7%요.
와, 100분의 7. 100분의 7. 차량 가격의 100분의 7만큼 그냥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얼마냐 봤더니 345만 원. 와, 대단합니다, 진짜. 예, 345만 원. 4,940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345만 원을 그냥 그 차를 샀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나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항상 돈줄남이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2023년 하반기부터 이 10가지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 위에 랭킹 3위, 2위, 1위, 이게 진짜 가장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1위가 뭐였냐? 바로 차였다는 거예요, 차. 왜 차를 이토록 돈줄남을 싫어하고 차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강조를 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줄남이 오죽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BMI 지수를, 차량에 대한 BMI 지수를 만들었죠. 그래서 정상 범위는 1.5 이내가 돼야 된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내 세후 연소득의 50% 분의 차량 가격이 1.5 이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1.5라는 거는 자기의 월 소득의 9개월 이하가 되는 차를 1.5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돈줄남을 애청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혹시 이 1 이하인 분 있습니까? 제가 한번 찾고 싶은데 여러분 1 이하인 분, 예를 들면 월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데 나는 뚜벅이다. 아, 진짜 월 소득 500인데 나 차 안 사고 대중교통 이용한다. 이런 분 있으면 댓글에 한번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는 있는데 BMI 지수가 0.7 이하다.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면 댓글에 자기의 사연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자, 여러분, 김숙 씨 집에 방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 촬영 때문에. 지금 보이시죠? 예. 근데 제가 굉장히 여러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사실은 촬영한 거 말고도 상당히 오랫동안 수다를 떨었어요. 근데 사실 그냥 김숙 씨가 카메라 안 돌아갈 때 정말 자기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는데 저도 이제 많이 조언도 해주고. 자, 지금 영상 보이시죠? 네, 그런데 제가 강남에 살면서, 강남의 아파트에서 이제 살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지금은 제가 이사 갔다고 말씀드렸죠? 예,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금은 세를 주고 저는 경기도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강남에 살 때 제가 이 차를 탔거든요, 여러분. 이게 레이예요, 레이. 예, 이 차를 2012년에 뽑아서 2018년 차를 팔 때까지 무려 7년을 탔어요. 지금은 이 차를 타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도 뭐 좀 뭐라 해가지고 일단 지금은 아주 작은 외제차를 타고는 있는데 제가 이걸 7년을 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7년을 강남에서 이 차를 끌고 다니니까 저희 와이프가 동네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동네 이제 아줌마들끼리 서로 알잖아요. 애엄마들끼리 뭐라 그러냐면 차 귀엽다 이런 얘기만 들었대요. 차 귀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세컨드카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맨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차를 좀 바꿔달라. 여기서 이거 타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차가 귀엽다, 세컨드카다. 근데 사실 7년 동안 너무 만족하고 잘 탔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 차를 타고 있진 않지만 제가 김숙 씨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진짜 여기 그 뭐 외제차가 질비한 그 강남에서 이 세컨드카도 아닌 딱 하나밖에 없는 이걸로 7년을 탔더니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랬더니 김숙 씨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김숙 씨가 사실은 이 전기차 나오면 레이를 차박하기 좋아서 지금 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게 진정한 간지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조언을 하러 갔다가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난 솔직히 좀 약간 이런 일도 있었다, 좀 창피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숙 씨는 그게 바로 진정한 간지다 이런 말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득세 7%라고 그랬죠? 그거 딱 내고 차 사면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또 세금이 있어요. 무슨 세금이냐? 차를 이제 한 번도 이제 사보지 않은 분들은 또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이 cc에 따라서 연간 내야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GV70 같은 경우는 2151cc거든요. 그러니까 cc당 200원, 그러니까 연간 43만 200원에다가 여기 나온 세금의 30%. 그래서 합하면 얼마냐? 세금이 연간 56만 원이에요. 자, 취득세 345만 원이라고 그랬죠? 아까 내고
구입을 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매년 56만 원씩 또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야, 이게 뭐가 또 있느냐? 보험료가 있거든요. 보험료, 여러분. 경력에 따라서 사고 유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처음 이렇게 차를 사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 18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 경력이 좀 있다 하더라도 150만 원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GV70을 타고 다닌다 그러니까 일단 보험료 자체가 100만 원이 일단 넘는다라고 일단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정말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주유비. 예, 이게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주유비. 그 다음에 주차비. 이거 주차비가 또 은근히 또 차를 끌고 다니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세차비. 아무리 우리가 세차를 자주 안 한다 그래도 한 달에 2번은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소모품비가 또 들어갑니다. 이제 또 조금 시간 지나면 뭘 바꿔줘야 되고 엔진 오일 갈아야 되고 들어간다는 거죠. 대리비. 이것도 안 할 것 같지만 사실 차를 갖고 움직이다 보면 이걸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발렛비. 진짜 거기에다가 통행료. 통행료. 이것도 안 낼 수가 없거든요. 거기다 또 범칙금. 이것도 안 낼 수가 없거든요. 자, 이러다 보면은 이게 정말 끝이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차가 있는 것 때문에 차를 끌고 어딘가로 나가게 되면, 교회로 나가게 되면 추가적인 문화 레저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차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고집을 부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 번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차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GV70 이거 지나다니는 거 많이 보셨죠? 이 GV70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월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느냐? 자, 일단 감가 비용 56만 원 든다고 했죠? 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년을 탄다고 했을 때 매달 56만 원을 길바닥에다가 버린다, 감가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취득세 한 달에 6만 원씩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이 취득세는 나눈 거예요. 예, 월 분할로. 그 다음에 자동차세 월 4만 7천 원씩 나갑니다. 보험료 월 12만 5천 원씩 나갑니다. 주유비 500에서 600km 정도 굉장히 적게 타는 거죠. 예, 적게 타는 걸 기준으로 해도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비 아무리 안 나가도 한 3만 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들어가고요. 세차비 딱 한 달에 그냥 진짜 딱 그냥 한 번밖에 안 한다. 그래도 한 2만 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 비용 월 평균 한 번씩 5만 원. 그 다음에 대리비 한 달에 딱 한 번밖에 안 한다 라고 해도 3만 원. 발렛비 강남 같은 경우는 말이죠. 3천 원이 기본입니다. 심한 데는 5천 원도 있더라고요. 야, 그거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발렛비 15,000원. 범칙금 정말 살살 탄다 그래도 가끔 날라와요. 얘가 가끔 날라옵니다. 2만 원. 자, 이렇게 하니까 얼마냐? 한 달에 110만 원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GV70을 딱 뽑는 순간 한 달에 110만 원을 그냥 교통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교통비. 물론 여러분들이 교통수단만으로 이 차를 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냥 교통비잖아요. 교통비. 한 달에 110만 원이 날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 돈줄남이 차에 대해서 이렇게 흥분을 하느냐라고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 점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남친, 여러분의 여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거 GV70 뽑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이 GV70을 타고 좀 멋있게 다닐까? 아니면 지하철을 탈까? 어떤 고민을 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데 어느 정도나 달라지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고 차를 안 사게 된다면 지하철을 타게 된다면 차를 산 5년 후에 나보다 얼마를 정확하게 더 가지게 될까? 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를 안 사게 되면 차를 산 후 5년이 지난 미래의 여러분과 지금 어느 정도의 자산 차이가 나느냐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 박스 안에 얼마의 금액이 딱 등장을 할 텐데 여러분 얼마일 것 같습니까? GV70 딱 사서 5년 딱 타는 거와 내가 지금 딱 참고 5년 지하철 타는 거. 자, 5년 후에 나와 지금 얼마의 자산 차이가 날 거냐 궁금하시죠? 지금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억 4,335만 원이 차이가 난다. 이거 진짜입니까?
1억 4,335만 원이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 왜 1억 4,335만 원이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에게 문제로 드리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만큼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자, 오늘의 돈줄 한마디. 그래서 여러분, 차는 자기 소득에 걸맞는 차를 반드시 타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5년 안에 1억 4,335만 원이 훅 하고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발 미래의 나에게 보복하지 말자.